자, 지금부터 이제 급수의 연산을 좀 볼 거예요. 자, 왼쪽으로 좀 갈게요. 이제 급수의 연산을 배울 텐데, 이제 급수의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끝번째 항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모든 항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첫 번째는 배경이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배경이 뭘까? 자,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 나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값이 an이 0이 돼야만 이제 급수는 수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an이 될 수 있는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부분분수. 부분분수하고 하나는 등비수열. 딱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들도 원래 있지 않을까? 있겠지. 근데 걔네들은 왜 안 될까? 이제 그 궁금함도 좀 풀어보자고요. 살짝 보여주는데 만약에 등차수열이야. 만약 등차수열이라면 기본적으로 an이 a1 더하기 n-1의 d가 돼요. 현재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 dn 플러스 a1 d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d가 0보다 커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죠. 예, 무한대 가는데 d가 양수야. 얘가 3이야. 그럼 3 곱하기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d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뭐가 돼? 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무한대.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수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an이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급수에선 다루지 않겠다.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일단은 등차수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시그마 K, K제곱.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현재 K가 1부터 N까지 K 또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이런 경우도 만약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바꿔보면 이때는 용어를 바꿔서 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런 식이 발생을 하면 어차피 이거 어디로 갑니까? 다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급수에서는 쓸 수가 없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뭐지? 부분분수, 유리화 가능, 루트꼴. 이게 딱 두 가지가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등비수열, 부분분수, 유리화 가능, 루트꼴. 근데 유리화 가능, 루트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배경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공부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분분수가 될 수 있는 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an이 부분분수하고 등비수열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 궁금함들은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 살짝 좀 올릴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있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무한대라는 값은 입력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값을 넣을 수가 없어. 왜? 얘는 숫자가 아니거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뻗어나간다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대입값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현재 이것은 대입값이 될 수가 없다. 대입값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식을 분리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 다음에 시그마 이제는 이제 n을 뺐잖아. 그러면 여기 무한대 자리에 누굴 넣어야 돼? 하면 n을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n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용어를 바꿔서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ak다 라고 식을 두 개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는 선 시그마 연산을 하십시오. ak 연산하기.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연산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연산하기.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선 시그마 후 리미트 이 과정을 꼭 지켜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부분분수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자, 부분분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부분분수를 언제 공부했어? 라고 하면 바로 수학 하에 있는 함수편에서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쵸? 다만 이게 부분분수라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생들 대다수가 공식을 알아.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분의 1은 뭐야? 라고 하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외워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수학원의 수열편에서 또 공부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만 살짝 써먹고 이해가 안 가니까 또 까먹는 거야. 이제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어머나 이 미적분에서 또 수열편에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부분분수라는 공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글자로 외지 말고 원리를 좀 알아두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있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통분하죠. 그러면 얼마가 되니? 6분의 3, 6분의 2.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6분의 1로 만드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분수를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분분수는 뭐냐? 하나의 분수값을 두 개의 분수로 분리해줘. 그럼 이 과정을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잘 보시면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요. 중요한 건 분자가 뭐다? 상수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항상 상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부분분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고 하면 공식을 만들지 마시고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n하고 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분수를 두 개로 쪼개주는 거야. 하나는 누구로 한다? n. 하나는 n 플러스 1로 분리를 해놓으세요. 이건 쉽죠. 그 다음에 통분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n 플러스 1이 올라올 거고 여기는 n이 올라오겠지. 왜냐면 여기다 n 플러스 곱했으면 n 플러스 곱해주고 n 곱했으면 n 곱해주니까 마치 크로스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어요. 그쵸? n 플러스 1 n 올라왔으니까. 근데 여기엔 n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n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양쪽에 있는 n을 없애달라는 건 가운데 연산기호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n을 없앨 때 만약에 여기가 2일이다 라고 하면 2n이고 n이니까 2n에서 n 빼면 n 남잖아.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n이 없어지려면 이 비율은 1대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통분했을 때 n 플러스 1에서 n 뺐잖아. 그럼 분자 얼마야? 1. 그럼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어. 끝. 이게 부분분수야.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볼까? 선생님, 저는 n하고 n 플러스 2를 곱한 것분에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분수가 나올 때는 하나는 n, 하나는 n 플러스 2를 맞춰주세요. 자,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n 플러스 2와 n이 올라오죠? 근데 여기 n이 없어. 그러면 여기가 비율이 1대1이면서 마이너스가 될 거야는 확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걸 곱해주니까 분자에 얼마가 생깁니까? 2가 생기죠? 내가 원하는 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를 3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분자에 있는 2를 없애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은 분자가 이제 얼마 돼? 1 됐지. 그러면 3이 되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3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부분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분수라는 공식도 어떤 뜻이냐라고 설명해주면 a 곱하기 b분의 1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나는 하나를 a로 하나는 b로 만들 거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현재 여기서 1대1 마이너스로 통분해 보세요. 통분해 주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a 곱하기 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분모는 같았는데 분자가 1을 원하는데 여기는 b-a인 거야. 그럼 b-a를 1로 만들려면 뒤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b-a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과정이 부분 분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을 외워서 풀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부분 분수를 만드는 원리로서 해결하겠다라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연산을 한번 해볼까?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요거를 보면 an이란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은 0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연산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로 쪼개주세요. 자, 얘를 부분분수 만듭니다. 분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는 k, 하나는 k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n에서 k로 바뀌었으니까 문자도 바꿔주면 돼. 그러면 통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과 k가 올라왔는데 없어. 그러면 1대1 마이너스. 근데 k 플러스에서 k 뺐으니까 어차피 1밖에 안 남죠.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연산해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를 해보면 1 넣어주시면 얼마?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어주면 얼마? 그럼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k에다 숫자를 넣으면 넣을수록 어때요? 분모가 점점 커지겠죠. 그럼 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계속 분모가 커질 거야. 그러면서 2분의 1이 같으면서 지워지는 거야. 여기도 같으면서 지워질 거야. 그러면 원래 하나의 항당 2개씩 있는데 쌍으로서 1대1로 지워지다 보니까 앞에 게 하나 남으면 마지막 또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n 넣어주시면 얼마 나온다? 바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지워지죠? 그럼 남는 게 무엇입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값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어디로 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번째 항을 적는 게 바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야. 절대로 여기서 점점점 하고서 끝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은 쉬운 문제는 풀려도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틀려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줄게. 잘 봐. 심화를 보여준다면 심화 만약에 선생님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에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돼? 그러면 an이 n 플러스 1분의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극한을 구해보면 이 an 값은 얼마 돼? 1 빼기 1이 되겠지. 그럼 얘도 0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급수 연산을 한번 해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이제 k가 1부터 n까지로 바꿔주고 k 플러스 1분의 k에서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하면서 여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여기는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야 하면서 처음으로 지워지는 수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계속 지워지겠지? 그러면 2분의 1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앞에 게 하나 남으면 뒤에도 마지막에도 하나 남을 거야. 적어본다면 n 넣어주시면 n 플러스 1분의 n에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남으며 현재 쌍으로 지워지면 이 궤도로면 이렇게까지 지워질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갑니까? 그럼 바로 1로 간다. 그래서 2분의 1 빼기 1이면 얼마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잖아?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항을 적는 것, 이 마지막에 항을 적어주는 것이 바로 신의 한 수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분수 관련된 연산은 이렇게 급수를 계산하면 돼 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앞으로 가서 이제 부분분수가 되는 건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부분분수가 아닌 것들을 예를 들어서 유리와 가는 루트꼴은 왜 안 될까라고 질문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심화 정리를 하나 보여주는데 살짝 올려서 심화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선생님이 이 과정 공부를 잘해야 한다 했는데 리미트 현재 급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라면 이랬어요. 이러면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100% 맞아.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an이 0으로 간다면 다 급수가 수렴하냐라고 한다면 정답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가 수렴하는 것이 포함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알파다라는 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n이 0으로 가는 것 중에는 뭐다?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이 0인 거랑 이거랑 상등은 아니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상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급수가 수렴한다면 결국 여기는 뭐야? an은 무조건 0 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누굴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리와 가능 루트꼴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유리와 가능 루트꼴이구나.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자고. 그렇다면 이게 뭘까?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다 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살짝 빼주면 현재 an이 뭐야? 라고 한다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그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뭘까? 라고 한다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 이거 0 나온다는 얘기야. an이 0 나오네. 맞아요. 그럼 이거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죠.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는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인데 이 상태에서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화를 해보겠다라고 적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k 플러스 1에서 k를 빼기 때문에 1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걸 정리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좀 이쁘게 마이너스 루트 k 현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다를 정리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시그마를 펼쳤어. 시그마 펼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해서 지워지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번째 적는 거 중요하다 했죠? n을 넣어주면 얼마니? 그랬더니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1이다가 되면서 이렇게 쌍으로 지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종 완결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1, 즉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남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냐면 바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발산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이 0이지만 급수가 발산하는 얘가 발생을 한다. 그게 바로 유리화 가능 루트꼴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한다면 an이 합이 멈췄으면 무조건 이건 이유 불문하고 an이 0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AN이 0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수렴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수렴이 되는 꼴, 다시 말하면 뭐밖에 없다? 바로 부분분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등차 수열 안 돼. 시그마 K 안 돼. 시그마 K 제곱 안 된다고. 그러면 유리어 가는 루트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배워야 될 건 뭐다? 바로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앞에는 기본적인 깁스의 연산을 설명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바로 등비 수열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급수의 연산을 좀 볼 거예요. 자, 왼쪽으로 좀 갈게요. 이제 급수의 연산을 배울 텐데, 이제 급수의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끝번째 항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모든 항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첫 번째는 배경이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배경이 뭘까? 자,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 나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값이 AN이 0이 돼야만 이제 급수는 수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AN이 될 수 있는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부분분수. 부분분수하고 하나는 등비수열. 딱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들도 원래 있지 않을까? 있겠지. 근데 걔네들은 왜 안 될까? 이제 그 궁금함도 좀 풀어보자고요. 살짝 보여주는데 만약에 등차 수열이야. 만약 등차 수열이라면 기본적으로 AN이 A1 더하기 n-1의 D가 돼요. 현재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 dn 플러스 A1-D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D가 0보다 커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죠. 예, 무한대 가는데 D가 양수야. 얘가 3이야. 그럼 3 곱하기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D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뭐가 돼? 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무한대.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수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AN이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급수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일단은 등차수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시그마 K, K제곱.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현재 K가 1부터 N까지 K 또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이런 경우도 만약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바꿔보면 이때는 용어를 바꿔서 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런 식이 발생을 하면 어차피 이거 어디로 갑니까? 다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급수에서는 쓸 수가 없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뭐지? 부분분수, 유리와 가능, 루트꼴. 이게 딱 두 가지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등비수열, 부분분수, 유리와 가능, 루트꼴. 근데 유리와 가능, 루트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배경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분분수가 될 수 있는 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AN이 부분분수하고 등비수열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 궁금함들은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 살짝 좀 올릴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있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무한대라는 값은 입력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값을 넣을 수가 없어. 왜? 얘는 숫자가 아니거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뻗어나간다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대입값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현재 이것을 대입값이 될 수가 없다. 대입값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식을 분리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 다음에 시그마 이제는 이제 n을 뺐잖아. 그러면 여기 무한대 자리에 누굴 넣어야 돼? 하면 n을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n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용어를 바꿔서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ak다 라고 식을 두 개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는 선 시그마 연산을 하십시오. AK 연산하기.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연산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연산하기.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선 시그마 후 리미트 이 과정을 꼭 지켜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부분분수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자, 부분분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부분분수를 언제 공부했어? 라고 하면 바로 수학 하에 있는 함수편에서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다만 이게 부분분수라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생들 대다수가 공식을 알아.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분의 1은 뭐야? 라고 하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외워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수학원의 수열편에서 또 공부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만 살짝 써먹고 이해가 안 가니까 또 까먹는 거야. 이제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어머나 이 미적분에서 또 수열역학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부분분수라는 공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글자로 외지 말고 원리를 좀 알아두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있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통분하죠. 그러면 얼마가 되니? 6분의 3, 6분의 2.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6분의 1로 만드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분수를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분분수는 뭐냐? 하나의 분수값을 두 개의 분수로 분리해줘. 그럼 이 과정을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잘 보시면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요. 중요한 건 분자가 뭐다? 상수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항상 상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부분분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고 하면 공식을 만들지 마시고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n하고 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분수를 두 개로 쪼개주는 거야. 하나는 누구로 한다? n. 하나는 n 플러스 1로 분리를 해놓으세요. 이건 쉽죠. 그 다음에 통분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n 플러스 1이 올라올 거고 여기는 n이 올라오겠지. 왜냐면 여기다 n 플러스 곱했으면 n 플러스 곱해주고 n 곱했으면 n 곱해주니까 마치 크로스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어요. 그쵸? n 플러스 1 n 올라왔으니까. 근데 여기엔 n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n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양쪽에 있는 n을 없애달라는 건 가운데 연산기호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n을 없앨 때 만약에 여기가 2일이다 라고 하면 2n이고 n이니까 2n에서 n 빼면 n 남잖아.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n이 없어지려면 이 비율은 1대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통분했을 때 n 플러스 1에서 n 뺐잖아. 그럼 분자 얼마야? 1. 그럼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어. 끝. 이게 부분분수야.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볼까? 선생님, 저는 n하고 n 플러스 2를 곱한 것분에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분수가 나올 때는 하나는 n, 하나는 n 플러스 2를 맞춰주세요. 자,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n 플러스 2와 n이 올라오죠? 근데 여기 n이 없어. 그러면 여기가 비율이 1대1이면서 마이너스가 될 거야는 확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걸 곱해주니까 분자에 얼마가 생깁니까? 2가 생기죠? 내가 원하는 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를 3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분자에 있는 2를 없애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은 분자가 이제 얼마 돼? 1 됐지. 그러면 3이 되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3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부분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분수라는 공식도 어떤 뜻이냐라고 설명해주면 a 곱하기 b분의 1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나는 하나를 a로 하나는 b로 만들 거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현재 여기서 1대1 마이너스로 통분해 보세요. 통분해 주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a 곱하기 b분의 b-a가 된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분모는 같았는데 분자가 1을 원하는데 여기는 b-a인 거야. 그럼 b-a를 1로 만들려면 뒤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b-a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과정이 부분분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을 외워서 풀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부분분수를 만드는 원리로서 해결하겠다라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연산을 한번 해볼까?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요거를 보면 an이란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은 0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연산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로 쪼개주세요. 자, 얘를 부분분수 만듭니다. 분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는 k, 하나는 k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n에서 k로 바뀌었으니까 문자도 바꿔주면 돼. 그러면 통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과 k가 올라왔는데 없어. 그러면 1대1 마이너스. 근데 k 플러스에서 k 뺐으니까 어차피 1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연산해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를 해보면 1 넣어주시면 얼마?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어주면 얼마?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k에다 숫자를 넣으면 넣을수록 어때요? 분모가 점점 커지겠죠. 그럼 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계속 분모가 커질 거야. 그러면서 2분의 1이 같으면서 지워지는 거야. 여기도 같으면서 지워질 거야. 그러면 원래 하나의 항당 2개씩 있는데 쌍으로서 1대1로 지워지다 보니까 앞에 게 하나 남으면 마지막 또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n 넣어주시면 얼마 나온다? 바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지워지죠? 그럼 남는 게 무엇입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값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어디로 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번째 항을 적는 게 바로 신의 한수가 되는 거야. 절대로 여기서 점점점 하고서 끝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은 쉬운 문제는 풀려도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틀려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줄게. 잘 봐. 심화를 보여준다면 심화 만약에 선생님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에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돼? 그러면 an이 n 플러스 1분의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극한을 구해보면 이 an 값은 얼마 돼? 1 빼기 1이 되겠지. 그럼 얘도 0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급수 연산을 한번 해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이제 k가 1부터 n까지로 바꿔주고 k 플러스 1분의 k에서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하면서 여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여기는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야 하면서 처음으로 지워지는 수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계속 지워지겠지? 그러면 2분의 1이다? 그럼 틀리는 거야. 앞에 게 하나 남으면 뒤에도 마지막에도 하나 남을 거야. 적어본다면
n 넣어주시면 n 플러스 1분의 n에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남으며 현재 쌍으로 지워지면 이 궤도로면 이렇게까지 지워질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갑니까? 그럼 바로 1로 간다. 그래서 2분의 1 빼기 1이면 얼마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잖아?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항을 적는 것, 이 마지막에 항을 적어주는 것이 바로 신의 한 수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분수 관련된 연산은 이렇게 급수를 계산하면 돼 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앞으로 가서 이제 부분분수가 되는 건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부분분수가 아닌 것들을 예를 들어서 유리와 가는 루트꼴은 왜 안 될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심화 정리를 하나 보여주는데 살짝 올려서 심화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선생님이 이 과정 공부 잘해야 한다 했는데 리미트 현재 급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라면 이랬어요. 이러면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100% 맞아.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an이 0으로 간다면 다 급수가 수렴하냐? 라고 한다면 정답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가 수렴하는 것이 포함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알파다라는 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n이 0으로 가는 것 중에는 뭐다?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이 0인 거랑 이거랑 상등은 아니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상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급수가 수렴한다면 결국 여기는 뭐야? an은 무조건 0 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누굴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리와 가능 루트꼴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리와 가능 루트꼴이구나.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자고. 그렇다면 이게 뭘까?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다 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살짝 빼주면 현재 an이 뭐야? 라고 한다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그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뭘까? 라고 한다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 이거 0 나온다는 얘기야. an이 0 나오네. 맞아요. 그럼 이거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죠.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는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인데 이 상태에서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화를 해보겠다라고 적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k 플러스 1에서 k를 빼기 때문에 1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걸 정리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좀 이쁘게 마이너스 루트 k 현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다를 정리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시그마를 펼쳤어. 시그마 펼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해서 지워지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번째 적는 거 중요하다 했죠? n을 넣어주면 얼마니? 그랬더니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1이다가 되면서 이렇게 쌍으로 지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종 완결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1, 즉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냐면 바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아,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이 0이지만 급수가 발산하는 얘가 발생을 한다. 그게 바로 유리화 가능 루트꼴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한다면 an이 합이 멈췄으면 무조건 이건 이유 불문하고 an이 0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an이 0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수렴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수렴이 되는 꼴, 다시 말하면 뭐밖에 없다? 바로 부분분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등차 수열 안 돼. 시그마 K 안 돼. 시그마 K 제곱 안 된다고. 그러면 유리화 가는 루트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배워야 될 건 뭐다? 바로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앞에는 기본적인 깁스의 연산을 설명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등비 수열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